수백만 원짜리 최신식 오븐과 믹서를 들여놓고도 완성된 빵을 입에 물었을 때 혀끝을 겉도는 불쾌한 파라핀 식감을 마주하곤 하죠. 이 치명적인 한계는 유튜브 레시피의 숫자나 믹싱 시간을 맹신한 탓이 아닙니다. 반죽의 거대한 뼈대를 이루는 유지라는 재료의 근본적인 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섞어버린 안일함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믹싱볼 안에서는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짜낸 생명력 있는 천연 기름과 대량 생산을 위해 극한의 열로 개조된 공장제 기름이 완전히 다른 물리화학적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미시세계의 치열한 분자 전쟁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베이컨은 영원히 배합표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부피와 질감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유지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갓 분리해낸 생크림은 겉보기에 부드러운 액체 같지만 그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분이 풍부한 바다 위에 미세한 지방 구슬들이 떠있는 수중유적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지방방울들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이루어진 얇고 튼튼한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어 액체 속에서도 서로 엉겨붙지 않고 평화로운 분산 상태를 유지하죠. 하지만 12도에서 18도 사이로 온도를 맞추고 지속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지는 천인공정이 시작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구슬들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지방방울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강제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흘러나온 순수한 액상지방들은 서로 강하게 엉겨붙으며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리력 충격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수분과 지방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극적인 상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액체 상태의 크림이 순식간에 단단한 노란색 버터와 탁한 버터밀크로 찢어지듯 나뉘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 기름이 떠있던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 거대한 지방이라는 대륙 속에 미세한 물방울들이 호수처럼 갇히는 유중수적형 에멀전으로 뼈대가 재구축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버터가 실온에서 고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칼로 부드럽게 썰리는 이유는 우유지방 특유의 정교한 결정화 원리 때문입니다. 소리굽새처럼 꼿꼿한 70%의 포화지방이 단단한 뼈대를 세우면 구부러진 나뭇가지 모양의 불포화지방 30%가 그 사이에 미세한 틈을 만들어냅니다. 돌덩이처럼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가소성이 바로 이 분자 구조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우유지방이 지닌 가장 강력한 제빵학적 무기는 그 녹는 점이 인간의 체온보다 낮은 32도에서 35도 사이에 절묘하게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을 베어무는 순간 단단했던 버터의 결정 구조가 입안의 체온을 만나 즉각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혀에 어떠한 미끌거림이나 막을 남기지 않고 순수하고 깊은 우유의 풍미만을 폭발적으로 뿜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을 얻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버터가 굳어질 때 방출하는 결정화 잡열을 섬세하게 통제하지 못하거나 급속 냉동해버리면 질감이 뚝뚝 끊어지는 형편없는 물성으로 전락해버리죠. 철저한 온도 제어 속에서 18시간 이상 천천히 숙성시키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빵 반죽과 함께 끊어짐 없이 유연하게 늘어나는 최고급 버터가 완성됩니다. 식물성 유지 중에서도 과육의 다량의 기름을 머금은 올리브는 물리적으로 짓눌러 짜내는 원초적인 압착만으로도 고급 유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27도 이하로 온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냉압착 방식은 경제적인 수율을 기꺼이 포기하는 대신 과육이 품은 미묘한 향과 천연 폴리페놀을 기름 속에 고스란히 보존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가공법이라 할 수 있죠. 뜨거운 열을 배제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항산화 물질은 물론 풋사과나 갓 뺀 풀향기 같은 대체 불가능한 휘발성 아로마 화합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풍미 입자들은 치아바타나 포카치아 같은 식사빵 반죽에 스며들었을 때 빵의 격을 한 차원 끌어올리며 입안 가득 다채로운 자연의 향기를 선사하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자연의 선물을 어떤 화학적 방어막 없이 온전히 짜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리브유 속 풍부한 엽록소는 마트의 형광등 불빛 하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강력한 광촉매로 돌변하죠. 주변의 산소를 활성산소로 변환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산산조각내는 치명적인 광산화 반응의 연쇄 폭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산화가 시작되면 스퀄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른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갈되며 결국 심각한 산패 악취와 함께 기름은 붕괴되고 맙니다. 더욱이 미세한 과육 찌꺼기가 남아있는 냉압착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30도 부근으로 매우 낮아 고온의 오븐 환경에서 자칫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 유지는 풍미가 압도적이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환경에 취약해
대량 보급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1869년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 버터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우유와 동물성 지방을 에멀전화해서 탄생시킨 대체 지방이 등장합니다. 저렴하고 쉽게 상하지 않는 인조 버터, 바로 현대 가공 유지의 시초인 마가린의 극적인 탄생입니다. 현대 제과제빵의 마가린은 가성비가 뛰어난 대두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주 원료로 삼지만 찰랑거리는 액체 상태로는 반죽에 공기를 포집하거나 바삭한 결을 만들어낼 수 없죠. 식물성 구조 내에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이 분자를 구부러지게 만들어 녹는 점을 극단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이를 고체로 굳히기 위한 마법 같은 화학적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액체 기름을 단단한 고체로 개조하기 위해 거대 식품 공장들은 기름을 끓이고 니켈 촉매와 엄청난 압력의 수소 기체를 강제로 쑤셔 넣는 공정을 고안해냈습니다. 수소가 구부러진 이중결합을 끊어내고 곧은 직선형 단일결합으로 풀어버리면 분자들이 서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뭉쳐 버터와 흡사한 반고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수소 첨가 공정은 단단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적의 통제력과 압도적인 원가 절감을 선물했지만 결합 방향이 기형적으로 비틀린 트랜스 지방을 대량으로 낳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치명적 부작용으로 인해 현대 가공산업은 이를 퇴출하고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라는 새로운 제조합 기술을 도입하며 안전성 논쟁의 다음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폰 케이크에 흔히 쓰이는 맑은 식용유는 어떨까요? 단단한 곡물 씨앗 속에 숨은 100%의 기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회수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노멀 헥세인이라는 강력한 화학용매를 도원합니다. 압착 후 남은 찌꺼기에 화학용매를 들이부어 세포벽 깊숙이 침투시킨 뒤 유지 성분만 모두 녹여내는 극단적인 경제 효율의 산물이라 할 수 있죠. 화학용매로 녹여낸 직후에 끈적하고 시커먼 조유를 우리가 아는 투명한 식용유로 팔바꿈시키는 과정도 치열합니다. 먼저 물을 가해 변질을 유도하는 인지질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탈검 공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가성소다를 투입해 산패의 주범인 유리지방산을 화학적인 비누거품 상태로 만들어 원심분리기로 씻어내며 기름의 산도를 극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한 기름에는 산성 백토처럼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은 물질을 섞어 넣습니다. 산화에 취약한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이기 위해서죠. 이 가혹한 물리적 필터링 공정을 통과해야만 원재료가 가지고 있던 짙은 빛깔이 완전히 제거되고 맑고 투명한 연한 황금빛 액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진공탑 내부에서 최고 2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초고온 스팀을 분사합니다. 기름 속에 남아있는 모든 휘발성 남세 물질과 불쾌한 화합물을 완전히 기화시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죠. 이 공정을 거치면서 비린내는 완벽한 무향 상태로 거듭나 베이킹 시 바닐라 향을 방해하지 않게 되며 고온의 오븐에서도 쉽게 파버리지 않는 든든한 발연점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맑은 무향의 기름을 얻기 위해 200도가 넘는 극한의 열에 장시간 노출시킨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름 속 글리세롤 성분이 미량의 염소이온과 결합해 신장 기능 저하와 세포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종 변성 오염 물질을 대량 생성했기 때문이죠.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현대 식품공학의 가장 중대한 안전성 과제입니다. 자, 이제 믹싱볼 안으로 들어가 유지가 수행하는 물리적 뼈대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크림성입니다. 단단한 유지에 거친 입자에 설탕을 넣고 휘핑하면 설탕이 유지의 벽을 깎아내고 그 틈으로 촘촘하게 공기가 포집되죠. 이 갇힌 공기가 오븐의 열기를 만나 팽창하며 반죽을 거대한 파운드 케이크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에 물이 섞이며 쫀득한 글루텐 그물망이 질기게 형성될 때 발휘되는 쇼트닝성입니다. 유지가 단백질 가닥 사이로 침투해 얇은 기름막을 형성함으로써 글루텐의 결합을 가차없이 끊어내는 성질이죠. 빵 반죽이 껌처럼 질겨지는 것을 막아주고 파이 크러스트가 입안에서 경쾌하게 부서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식감 연화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실온에서 녹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롤러로 밀 때 끊어짐 없이 점토처럼 유연하게 늘어나는 가소성입니다. 이 가소성이 뛰어난 유지를 차가운 반죽 사이에 끼워놓고 접어 밀어 펴면 얇은 기름의 지층이 형성됩니다. 오븐 속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이 층이 강하게 벌어지며 우리가 열광하는 화려한 결의 크루아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이 만든 천연버터의 가소성은 13도에서 18도 사이라는 지극히 좁고 예민한 온도 범위에서만 허락됩니다. 실내 온도가 20도를 조금만 넘겨도 구조가 질척거리며 반죽 속으로 속숨없이 스며들어 버리죠. 더운 여름철 홈베이커들이 크루아상을 만들 때 층이 무너지거나 파운드 케이크 믹싱 중 순두부처럼 분리되는 현상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극단적인 온도 민감성 때문입니다. 반면 화학적 제어를 거친 공장제 마가린은 10도에서 25도에 이르는 폭넓은 온도 대역에서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극강의 가소성을 자랑합니다.
온도 조절이 완벽하지 않은 더운 주방이나 수천 개의 페이스트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뽑아내야 하는 상업용 프랜차이즈 환경에선 이 무너짐 없는 화학적 안정성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고의 무기로 작용하죠. 그러나 이 압도적인 작업성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위해 녹는 점을 체온보다 훨씬 높게 설정해둔 탓에 빵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구조가 완전히 녹지 않고 혀를 촛농처럼 코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공향료가 아무리 강해도 혀끝에 남는 불쾌한 파라핀 식감은 자연 유지방 특유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베이킹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확고한 철칙은 100% 순수한 무염 버터를 사용해 글루텐 강도와 발효 속도를 소수점 단위로 직접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5%의 염분이 포함된 가염 버터를 부득이하게 사용한다면 숨어있는 소금의 양을 정확히 계산해서 전체 투입량에서 빼줘야만 짠맛에 절여버린 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버터의 종류 선택도 치밀한 공학적 판단을 요합니다. 치즈향과 산미를 품은 발효 버터는 피낭시에처럼 구울 때 향을 폭발시켜야 하는 과자에 압도적인 완성도를 부여하죠. 반면 바닐라빈이나 말차가루 같은 주재료의 섬세한 향을 온전히 뿜어내야 하는 제노아지에선 버터 특유의 향이 개입하지 않고 캔버스처럼 부드럽게 받쳐주는 비발효 감성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레시피에 적힌 값비싼 버터를 저렴한 마가린으로 1:1 무게 비율로 1:1로 대체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분 함량을 무려 40%까지 끌어올린 마가린의 물성 탓에 반죽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치명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초가든 수분이 질척거리는 물성을 만들어 글루텐 발달을 방해하므로 이질적인 유지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정밀한 수학적 보정이 개입해야만 하죠. 마가린으로 버터를 대체할 때는 기존 계량값의 1.33배를 곱하여 투입해야만 쇼트링성에 필요한 순수 지방량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린 증량으로 인해 반죽에 쏟아져 들어온 불필요한 물 폭탄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된 양만큼 레시피에 투입 물량을 의도적으로 덜어내야만 뼈대가 붕괴되지 않는 정밀한 반죽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 유지와 가공 유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태생적 기원과 화학적 개입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물리적 타격과 압착으로만 즙을 짜낸 자연 유지는 천연의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는 반면 가공 유지는 수소 첨가나 고온의 화학 정제 공정을 통해 수분 비율마저 임의적으로 조작하며 압도적인 통제력과 보존성을 거머쥔 철저한 산업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적 차이는 실전 베이킹에서 극명한 납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연 유지는 온도에 한없이 예민하고 보존력도 취약하지만 체온에서 완벽히 녹아내리는 저융점 덕분에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풍미를 뿜어냅니다. 반면 가공 유지는 혀끝에 파라핀 질감을 남기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주방에서도 구조가 붕괴되지 않는 극강의 작업성을 제공하며 상업적인 대량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든든히 수행해내고 있죠. 결국 베이킹이란 남이 정해둔 레시피의 숫자를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기름의 태생적 기원과 화학적 물성을 완벽히 꿰뚫어보고 그 입자들을 목적에 맞게 쥐고 흔드는 치밀한 건축공학에 가깝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공장제 유지의 극간 효율성과 극도로 예민하지만 압도적인 풍미를 뿜어내는 자연 유지의 양면성을 철저히 통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재료에 휘둘리지 않고 반죽의 결정을 스스로 지배하는 진정한 아티잔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